예, 안녕하십니까. 한예빌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형같이 키 작고 평범한 남자가 그렇게 예쁜 와이프를 얻게 되었죠? 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주 받는 질문이죠. 와이프 칭찬을 좀 하자면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능력이 좀 뛰어나요. 집안에 이제 집에 큰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집을 사야 된다거나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거나 뭐 차를 사야 된다거나 뭐 이런 큰 일들 있잖아요. 이런 일들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다 도맡아서 처리를 합니다.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크게 관심이 없고 잘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와이프가 적극적 일을 다 해주는데 너무 항상 고마워요.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일들이 그래요. 공부도 잘하고 와이프가 참 아무튼 와이프 자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너무 주책이었네요. 좀 그 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초등학생 때부터 짝사랑을 했죠.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같은 반이 됐는데 와, 그 반에 너무 예쁜 아이가 있는 거예요. 저 사람은 진짜 너무 예쁘다. 진짜 예뻤어요.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짝사랑을 했어요.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여러 사람이 떠올라요. 같이 짝사랑했던 사람들이. 그 정도로 학교 전교 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했었고 너무 아름다웠죠. 그래서 그때 그 친구 말 한마디에 웃고 울고 할 정도였으니까 매일 보고 싶었어요. 그 짝사랑하는 그녀 때문에 학교를 가는 게 즐거웠죠. 학교를 가는 게 설렜죠, 진짜로. 정말 좋았어요, 그때. 그러니까 보기만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. 정말 좋았죠.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정말 인기 초절정녀였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. 예, 그렇게 기억이 나요. 예, 저 그에 반해서 저는 그 반에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아주 영화나 드라마로 치면 조연 중에 조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 당시에는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키도 아주 거의 제일 작고 외모는 뭐 좀 어떻게 보면 조금 귀여웠을 수도 있겠죠. 뭐 거의 딱 그 정도인데 그 짝사랑하는 그녀가 부반장이 지원을 하더라고요. 당시에는 반장 한 명, 부반장 한 명 이렇게 반장 한 명, 부반장 두 명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. 반이 남자 부반장 한 명, 여자 부반장 한 명 이렇게 뽑아요. 근데 여자 부반장으로 그 짝사랑녀가 지원을 했으니까 나도 부반장 해야겠다 해가지고 지원을 했죠. 그래서 그 투표를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. 제발 같이 돼가지고 뭔가 일이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생기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죠. 그래서 저도 부반장이 됐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 아주 조연은 아니었겠네요. 그래도 영화나 드라마로 한다면은 그 시간대에도 뭐 잠깐은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비중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중학교, 고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는 심지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중학교였어요. 저는 남중, 그 짝사랑하는 그녀는 여중을 갔는데 등교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마주치려고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때부터 얼굴에 여드름도 막 이렇게 나고 살도 너무 많이 찌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외모에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. 그래서 만날 것 같으면 고개를 푹 숙이고 땀만 보고 걸어가고 그랬죠. 좀 찌질하죠. 많이 찌질하죠. 근데 대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했고 굉장히 열심히 시작했고 운동도 아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.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이 흐르고 어른이 되고 나서도 한두 번 만났거든요. 제가 만나자고 해서. 그러니까 20살 때, 20살 때쯤 한두 번 만났고 재수하고도 한 번 만났던 것 같고 제가 만나자고 계속 쫄랐어요. 문자를 계속 보냈던 기억이 나요. 근데 와이프는 그 짝사랑하던 그녀는 기억이 안 난대요. 그래서 제가 그 꿈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아니 진짜 있었어요. 왜냐면 내가 그때 키높이 신발을 신고 만나러 갔던 게 기억이 나요. 근데 제가 키높이 신발을 평소에는 안 신거든요. 절대 안 신거든요. 왜냐면 발목이 불편해가지고 발 뒤꿈치 까질 때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안 신었는데 그때 신고 나가서 뒤꿈치가 좀 가졌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좀 뭔가 그랬어요. 마음이 좀 그랬어요. 왜냐면은 그 같이 식사를 해도 전혀 잘 될 것 같은 기미가 하나도 없었거든요. 그냥 진짜 저는 짝사랑하는 연예인 만나러 가는 그런 느낌으로 예, 식사를 해버린 거죠. 제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아무튼 대학교는 제가 또 멀리 가게 됐어요. 고향에서 부산에서 멀리 가게 돼가지고 잘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가지고 그래도 문자는 자주 하고 그랬어요. 자주까지는 아니고 제가 1년에 한 두세 번씩 괜히 할 수 있는 시기가 있거든요. 뭐 추석이나 설날이나 이럴 때는 추석 잘 보내, 설날 잘 보내 요 정도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. 그죠? 그렇게 하다가 방학 때 한 번씩 와가지고 만났던 기억이 나요. 그렇고 이제 공중보건의사가 되면서 통영으로 왔거든요. 통영이랑 부산은 사실 노력만 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 먼저 연락이 갑자기 그래가지고 항상 내가 먼저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녁을 같이 먹게 됐죠. 저녁을 같이 먹게 됐는데 조개구이집 갔어요. 암남공원에 그 조개구이집이 있거든요. 거기 가서 조개구이 구워 먹고 그리고 이철 맥주집도 가고
그때 소주도 많이 마시고 맥주도 많이 마셨어요. 저는 그때도 술을 좀 좋아했어가지고 많이 마셨는데 기억이 다 나죠. 다트도 했는데 다트를 그때는 제가 이겼던 것 같은데 그 뒤로는 제가 이긴 적이 없어요. 해봤을 때. 무튼 그래서 뭐 이런저런 살아온 얘기하고 이제 되게 좋았죠. 되게 좋았어요. 그때 조개구이집에 갔을 때 입고 갔던 옷이 이거예요. 제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기억을 하나도 못 하거든요. 그러니까 옷에 관심이 없어요. 아예 옷에 정말 관심이 없어요. 그래서 옷이 여러 종류가 있는 걸 저는 정말 극도로 싫어해요. 근데 주변에서 저희 어머님이나 제 와이프는 그 옷을 좀 많이 챙겨주는 편이어가지고 선택지가 많아지면 저는 너무 힘든데 아무튼 그렇거든요. 근데 이거는 제가 기억이 날 정도예요. 왜냐면 그때 이거 입은 거 보고 옷 좀 괜찮게 입었네?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괜찮네 오늘 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와 내가 그 짝사랑하던 그녀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줄이야. 근데 그때 이제 사실 저녁 먹으러 나갔을 때 내 마음은 이 친구랑 뭐 잘 해봐야지 이게 전혀 없었어요. 왜냐면 추억 속에 짝사랑하던 그녀를 두고 나는 이제 진짜 결혼할 상대를 찾아야 된다. 나는 좀 빨리 일찍 결혼을 하고 싶다. 이런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진지하다. 그래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그냥 팬심으로 나갔어요. 팬심으로 나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조개구이 맛있게 먹고 맥주집 가서 맥주를 마시는데 좀 늦은 시간이었거든요. 그때 어떤 남자한테 전화 오더라고요. 남자 선배라고 하더라고요. 선배가 뭐 네덜란드인가 어딘가 유학 가 있는데 그 전화가 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때가 새벽 밤 12시인가? 거의 그 정도 아주 늦었던 시간이었으니까 아니 이 시간에 어떤 남자가 연락이 와?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질투를 한다는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죠. 그때부터 다시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. 다시 짝사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그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때부터 좀 다시 좋아하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연락을 좀 자주 하게 됐죠. 했는데 그래도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. 저는 좀 진지한 결혼을 전제로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재밌게 하루 놀았다 하고 이제 이 친구는 또 내가 뭐 그 다음날 다다음날 약속 다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저는 뭐 애프터 신청을 안 했거든요. 그러니까 뭐 다음에 뭐 카페 가자던가 해장을 하자던가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. 그 다음에 일정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뭔가 연예인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. 근데 이게 어떻게 먹혔냐면 아니 그 짝사랑하던 그녀 입장에서는 오늘 이 녀석 봐라 어제 술 같이 마셔놓고 해장하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카페 가자 이런 얘기도 안 하네 왜 이러지 이 녀석이? 이런 호기심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. 역으로 오히려 그러게 됐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통영으로 다시 근무하고 가고 그리고 주중에는 계속 카톡하고 문자하고 이렇게 연락하다가 한 번씩 통영도 놀러가지고 그랬어요. 그때 밥도 사주고 제가 그랬었죠. 그런 적도 있고 또 이제 와이프래 자꾸 그 짝사랑하던 그녀가 저녁을 같이 먹자 했나 아무튼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부모님이랑 선약이 있었어요. 부모님이랑 사실 매일 보는데 그때 뭐 무슨 사유였던가 그래가지고 나 약속 있어가지고 안 돼 뭐 이렇게 제가 거절을 하게 된 거죠. 항상 거절만 당하다가 항상 보자 얼굴 보자 밥 사줄게 해도 싫어 하더 그런 대답만 받던 제가 오히려 역으로 거절을 하게 된 거죠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근데 어떤 여건이 딱 갖추어져가지고 그렇게 됐어요. 그때 와이프가 깜짝 놀랐답니다. 아니 이게 말이 돼?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씩 생겼었어요. 그런 뭔가 실제로는 오해인데 실제로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약간 이 자식 봐라 이런 거를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여러 개가 만들어졌었죠. 그러다가 이제 와이프가 한번 이제 제 의도가 진짜 모르겠더래요.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당시 친구들한테도 다 상담을 했었답니다. 그 친구 상담을 해줬던 친구들의 답은 이 사람 니한테 관심 없다. 관심 없으니까 너도 마음 빨리 접어라. 이게 그거였답니다. 그 친구들의 주된 답안이었는데 그 짝사랑하던 그녀가 어느 날은 이제 저한테 밤 한 10시 반쯤 그때 카톡이 왔어요. 자기 이제 남자 2명 여자 2명 해가지고 뭐 선배 후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놀고 있다 볼링 치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. 알겠다 재밌게 쳐라 그렇게 했죠. 그랬더니 와이프가 걱정 안 되냐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 생각을 해봤어요. 남자 2명 여자 2명 걱정될 법하지. 왜냐면 다른 남자가 채워갈 수 있으니까. 그래서 걱정된다고 하면 나는 일단 내 마음을 거의 오픈하게 되는 거잖아요. 걱정된다고 했어요. 근데 왜 걱정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라고까지 말했어요. 아마 왜 걱정되는지는 잘 모르겠어. 근데 걱정된다 라고 했죠. 좋아한다고 말 못하고 걱정된다고 말했어요. 그래서
그 다음 주 월요일에, 그 주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주 월요일에 와이프가 몰래 반차를 쓰고 저희 통영보건소에 옵니다. 제가 근무하던 통영보건소에 와가지고, 그래서 이제 카페를 가가지고, 우리 무슨 사이야?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제가 말했죠. 이 정도면 사실 우리는, 연애하는 사이가 아닐까? 뭐, 그런 식으로 약간 희망이 없이 대답했어요. 사실 고백도 박력 있고 멋있게는 못했고, 그렇게 좀 했습니다. 예, 그렇게 해서 연애가 시작이 됐죠.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형같이 키 작고 평범한 남자가 공부 좀 잘하고 말고 뭐 특출난 것도 없는데 그런 형이 어떻게 저렇게 미인 와이프를 얻었어요? 짝사랑하던 사람이랑 잘 됐어요? 이렇게 물어본다면 첫 번째로는 근본적으로는 내가 나한테 안 부끄러울 정도로 열심히 살았다. 그게 일단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솔직했다. 질투가 나면 질투가 난다고 하고 걱정이 되면 걱정이 된다고 하고 좋아한다는 말만 빼고는 다 솔직했다. 그건 것 같아요. 연애하면서도 다사다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솔직하게 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우리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때도 그 깊은 진심은 질투나 너무 사랑해서 더 사랑받고 싶어서 인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면 그때는 말을 좀 다르게 해야 돼요. 너무 걱정돼. 저 사람이 당신 좋아할 것 같아서 걱정돼. 질투나. 이렇게 말을 합니다. 근데 화가 나니까 화가 나는 말투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. 솔직하게. 다른 걸로 이제 트집 잡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관계가 더 좋아져요. 제 경험상. 그래서 솔직하게 사랑한다면 솔직하게 사랑한다고 화낼 수도 있어요. 내가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화낼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짜증낼 수도 있고 뭐 눈물 흘릴 수도 있고 놀랄 수도 있고 같은 사랑해라는 말이지만 이거를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. 솔직하게.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연애하는 도중이기도 하고 전이기도 하고 결혼하기 전이기도 하고 결혼한 후기도 하고 그래서 늘 솔직해야 된다. 본인 감정에. 그렇죠. 그 두 가지가 제일 크지 않았을까요?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열심히 살아서 내가 내 스스로에 떳떳해지기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사랑하는 그 감정, 좋아하는 그 감정에 대해서 숨김없이 솔직하기. 이 두 가지가 제가 지금의 아주 멋지고 훌륭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와이프를 얻은 비결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. 이렇게 과거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되돌아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또 보고 싶네요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